아마 펜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 나이와 비슷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는 일에 지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일을 찾기 위해서이거나 안정된 노후를 계획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서 전원 생활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찌되었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펜션 사업 왜 하려고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펜션 사업에 대한 컨설팅 일을 횟수로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펜션 사업에 대한 책을 5권을 냈고 그 중에 3권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사업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일부는 제 상황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더 안정적인 삶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동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됐고 이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영상 말미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행복과 안정, 이런 생각은 저와 일부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커진 듯 했습니다. 20대엔 그저 괜찮은 직장에만 들어갔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30대엔 그냥 앞뒤 안 보고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엔 열심히 모은 돈과 만만치 않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이나 50대가 넘어가면서 너무나도 길 것만 같은 노후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사롭지는 않지만 부부가 먹고 살 정도의 생활비만 벌 수 있다면 그 일을 오랫동안 하길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같은 생각이지만 그 노후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행복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년 이상의 사람들의 다수는 펜션 사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카페와 펜션 사업이 3, 4위에 나란히 있는 것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카페와 펜션 사업이 꽤 여유롭고 안정적인 사업처럼 보이나 봅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펜션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꽤 높은 업종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펜션 사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펜션 사업이 포화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펜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자영업자 수 300만 명 중에서 펜션 사업자 수는 4만 명이기 때문에 업종별 사업자 수를 따진다면 그렇게 많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펜션 사업은 자그맣게 20평짜리 카페나 음식점을 창업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창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엔 장사가 안 되는 펜션들이 임대 매물로 많이 나와서 임차가 가능한 펜션 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펜션을 직접 건축해서 시작한다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창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창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펜션 사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고집이 대단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을 보면 정말 고집이 셉니다.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될 때쯤에 수십억에 가까운 재산을 모은 분들 대부분은 어떤 분야에서든 그리고 크던 작던 성공을 맛보고 자신의 성과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자신감은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때론 그런 자신감과 고집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려는 능력 없는 사장으로 만드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하기도 어렵지 않고 대단한 노하우도 없어 보이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업의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안정적이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수억을 들여서 창업했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펜션 창업을 후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션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할 때 펜션 창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펜션 창업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큰 돈을 들여서 펜션 사업을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먼저 임차를 해서 펜션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억을 까먹은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세로도 1년 또는 2년 동안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엉망인 펜션이 아닌 이상 보통은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에 임대료 이상은 벌게 되니까 큰 수익을 벌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손해보는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단, 직원으로, 그러니까 펜션 관리사로서 일해보는 거는 펜션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사장이 돼봐야 합니다. 그래서 꼭 건물주는 아니라도 그 건물을 임대한 후 사업자를 내서 사장이 돼봐야 합니다. 목적, 그리고 펜션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치, 객실수, 투자금, 운영 방식, 마케팅 방법은 오로지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와 전원생활을 통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 펜션을 할 때와 판이하게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목적인지, 전원생활이 목적인지,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움이 목적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후에 창업해야 합니다. 베테랑 펜션 운영자들은 이 둘 다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 사장이 수익과 평안한 삶 둘 다를 잡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익과 여유,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생겨서 내가 생각했던 펜션 사업이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는 순간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덩치 큰 펜션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숙박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펜션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 예정자들에게 100번 말과 글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펜션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간과 여유였습니다. 연 순수익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추운 겨울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태국이나 필리핀 등의 따뜻한 휴양지에서 일 생각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호화롭지는 않지만 누구나 바라는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사 때문에 여행은 못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펜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라도 이런 삶을 원한다면 현재 제가 펜션을 운영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이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는 현재의 펜션이 아니라 더 크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펜션으로 갈아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큰 펜션을 운영해 봤었고 목표했던 대로 큰 수익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그리고 다시 여유로운 시간을 동경해서 현재의 펜션으로 갈아탄 경우입니다. 즉 창업 당시 계획한 목적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 펜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멋진 펜션이라 생각됩니다. 계획적으로 운영한다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최고의 조언은 펜션 창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돈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입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라면 과중한 스트레스와 업무를 모두 감안하고 몇 년 고생할 각오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많은 돈을 기대를 한다. 초보 사장에겐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면 힘을 좀 더 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한국사의 전통적인 가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깨에 무거운 짐, 그 짐을 다시 짊어지기 위함이라면 저는 펜션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펜션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고 내 인생과 자산 그리고 내 시간을 모두 쏟아부은 펜션은 행복한 삶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잡으려는 큰 욕심에 자칫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펜션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아니라 그저 제가 생각하는 펜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늘어놓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